전체 좌표계 첫 번째 지평 좌표계입니다. 전체 좌표계는 지평 좌표계하고 두 번째 적도 좌표계를 학습을 할 거예요. 근데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의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좌표계를 학습을 할 때 좌표계의 기준점 그리고 좌표계의 차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평 좌표계는 북점 또는 남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대체로 북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지평선과 북점을 기준으로 하는 자, 북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위각 그리고 지평선을 기준으로 하는 고도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고정된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북점 그리고 지평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측정을 하는 것이 방위각 그리고 고도입니다. 따라서 지평 좌표계는 두 개의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방위각 또 하나는 고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서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x축에서 x값을 읽고 y축에서 y값을 읽듯이 이 방위각과 고도를 x값, y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방위각의 축이 되는 것은 북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위각 그리고 얘는 지평선에서 얼마나 올라갔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북점에서 방위각을 잴 때는 지평선을 따라 재고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이 고도를 잴 때는 그 지역의 수직권을 따라 위로 잽니다. 그래서 이 지평 좌표계는 방위각과 고도로 나타내며 방위각의 x축에 해당하는 지평선은 북점을 0점으로 삼아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재고요. 그리고 지평 좌표계의 y값에 해당하는 고도는 지평선을 기준으로 수직권을 따라 위로 잽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려본다면 일단 이 지평 좌표계는 말에서부터 느껴질 수 있듯이 지평선에서부터 재는 게 지평 좌표계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지구에서 쭉 무한한 천구를 그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천구의 북점이고 천구의 북극이고 여기가 천구의 남극이겠죠. 근데 이 천구의 북극이랑 남극은 표시만 해놓은 것이지 이 지평 좌표계에서는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기준점으로 전혀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북극이 이 방향으로 돼 있다면 우리는 중위도 지방이니까 이 정도에 살고 있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지평선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것을 지평선으로 가지고 이렇게 된 면을 땅에 밟고 서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얘가 하늘을 봤을 때 어떤 천체를 보는데 어떤 천체가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천체 A.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천체 A를 볼 때 위로 올려다 보겠죠. 그러면 그 위로 올려다 본 만큼이 고도예요. 그런데 얘가 어느 방향을 올려다봐야 하느냐는 얼마만큼을 돌아서 올라갔느냐의 문제죠. 따라서 이 사람의 머리 위, 이 천정에서부터 여기를 이제 천저라고 하면 천정과 천저를 잇는 요 수많은 대원들을 우리는 수직권이라고 했는데 이 A라는 별을 지나는 수직권도 그 중에 있을 겁니다. 자, A라는 별을 지나는 수직권을 하나 그려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A라는 별을 지나는 수직권은 이렇게 앞으로 돌아서 뒤로는 요 정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A라는 별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북점에서부터, 자, 이제 여기가 북점이에요. 여기가 남점이겠죠? 북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돌아서 이만큼 돌아서, 이게 이 천체의 방위각 A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올려다 봐야 되냐면 요만큼 올려다 봐야 돼요. 이게 이 천체의 고도 H죠. 그러므로 이 천체를 보기 위해서 북점을 기준으로 이만큼 돌아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천체 A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체인 B를 얘기를 해봅시다. B는 저기 뒤쪽에 가 있어요. 이 천체 B는 이 구의 뒷면에 가 있는데 얘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북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돌아야 되냐면 이 B를 지나는 시간권이 여기죠. 그래서 수직권이 여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북점에서부터 요만큼을 돌아요. 이게 얘의 방위각이고 얼마만큼 올려다 보면 되냐면 이 별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요만큼 올려다 보면 되겠죠. 이게 얘의 고도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서 천정은 고도 90도인 지점이에요. 그리고 천정을 바라볼 때는 어디를 한 바퀴 돌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 벗어난 다른 천체들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어떤 별을 하나 본다고 합시다. C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 C는 북점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권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각이 270도 그리고 고도가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이 H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천체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고도와 방위각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고도는 그래서 무엇이고 방위각은 무엇이냐 정확한 정의를 얘기를 한다면 방위는 동서남북을 말하죠. 북점에서부터 얼만큼 돌았느냐. 자, 북점에서부터 어디를 따라 재냐면 지평선을 따라 재요. 측정한 자, 그리고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 방향으로 재죠.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가 방위각입니다. 그래서 북점에서 이만큼 돌면 90도, 이만큼 돌면 180도, 이만큼 돌면 270도, 이만큼 돌면 360도가 되겠죠. 따라서 0에서 360도의 각을 가지는 게 방위각이고요. 두 번째, 고도는 어디서부터 잰다고 했냐면 고개를 얼마만큼 들어야 그 별이 보이느냐 따라서 지평선에서부터 고개를 들 거예요. 그래서 지평선에서부터 무엇을 따라 재냐면 수직권을 따라 그 사람의 천정과 천저를 지나는 대원인 수직권을 따라 어느 방향으로 잴 거냐면 고개를 들어야 되니까 위로 잰 겁니다. 천정을 향해 잰 각이 고도예요. 따라서 얘는 고개를 0에서 90도까지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방위각은 북점으로부터, 고도는 지평선에서부터, 그리고 방위각은 지평선을 따라, 그리고 고도는 수직권을 따라, 그리고 방위각은 시계 방향으로, 고도는 위로 잰 각입니다. 이것이 방위각과 고도예요. 이 방위각이랑 고도는 지평선을 기준으로 하고 그 사람의 머리 위인 천정에서부터 이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면 방위각과 고도도 달라져요. 자, 아까 전에 똑같이 요 A라는 별이 있었는데 이 A라는 별이 여기에 있고
이 사람 말고 이번엔 다른 사람이 이 별을 본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도에 있어요. 이 사람 여기다 그려보자. 자, 적도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늘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정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을 볼 때 얘는 이러한 수직권 위에 이 별이 있다고 볼 것이고, 방위각을 잴 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리고 고도는 이만큼이 되겠죠. 따라서 이 관측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별의 위치도 방위각도 달라지고 고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위각은 같은 지역에서 관측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끼리는 그 별의 위치를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든 통용되는 공통적인 좌표계가 필요해지고, 그것이 적도 좌표계입니다. 두 번째, 적도 좌표계입니다. 적도 좌표계는 기준점이 춘분점하고요. 그리고 천구의 적도가 기준이에요. 둘 다 어느 쪽으로 돌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올려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동일한데 그 기준점이 좀 다릅니다. 일단 춘분점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죠. 그래서 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실상은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건데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서에서 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서해 바다에서 동해 바다 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 상태로 쭉 가면 반대쪽에서는 여기가 서고 여기가 동이겠죠. 여튼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을 이쪽에서 봐요. 그러면 천구에서 표시를 해봤을 때 지구가 요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의 위치는 여기에 보일 겁니다. 근데 지구가 여기로 오면은 태양은 뒤로 보이겠죠. 따라서 요 면에서 여기 뒤쪽으로 여기에 태양의 위치가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A라고 하면, 그리고 지구가 요 방향으로 왔을 때 천구상에서는 이렇게 요 면에 대해서 태양이 여기에 위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요렇게 왔을 때는 지구가 요 면에 대해서 태양을 이쪽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태양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천구상에서 태양은 지금 A- 그리고 B- C- D-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의 천구에 모아서 그리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천구가 생겼을 때 처음에 A-는 여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B-는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C-는 여기가 되고 D-는 여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었는데 태양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천구상의 태양의 공전 궤도를 투영을 할 때는 이 태양의 공전 궤도나 지구의 공전 궤도나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 태양의 공전 궤도 면을 우리는 황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의 공전 궤도를 황도라고 하고 이렇게 생기는 이 면을 황도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은 천구상에서 황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1년 동안이요. 지구의 공전 궤도는 1년 동안 한 바퀴를 돌듯이 태양도 천구상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 방향은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황도가 이렇게 천구상에서 만들어지는데 요 결과로 만들어지는 요 황도를 이 적도 좌표계에서 활용을 해요. 자, 지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있고 천구를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지구의 북극, 자전축을 쭉 확장을 해서 천구의 북극을 여기다가 만들고요. 여기다 천구의 남극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가 천구의 적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천구의 적도랑 천구의 북극 요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천구의 북극,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를
마치 위도처럼 쓸 거예요. 0도로 쓸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 적경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별이 여기 딱 요 선에 위치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요 별이 적도상에서 북극을 향해 요만큼 올라갔으면 얘는 적위는 요만큼 올라갔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요 방향은 어느 방향을 봐야 되느냐? 요 방향은 어느 쪽을 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높낮이는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을 이제 적위라고 하는데요. 요 방향, 이걸 어느 방향을 봐야 저 별을 볼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기준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을 때 황도를 사용을 해요. 자, 황도는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황도를 그리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가 황도예요. 그러면 황도가 태양의 공전 궤도기 때문에 태양이 1년 동안 요 방향으로 요렇게 움직여요. 천구상에서. 그러면 태양이 여기 위치에 있을 때 다시 말해 황도가 천구의 적도를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적경 0도라고 할 거예요. 적경 0시라고 할 거예요. 여기가 가로 기준점입니다. 요 적도가 세로 기준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춘분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계 한 바퀴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천구의 적도를 따라서 각도를 재는데 아까 말했던 요 별 같은 경우에는 요 대원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0에서 춘분점에서부터 요만큼 회전한 지역에서 고개를 들어 요 별을 바라보면 돼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 별의 적경은 이렇게 지금 딱 4분의 1만큼 왔죠? 24시에 4분의 1만큼 왔으니까 6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은 만약에 여기서 고개를 45도를 들어서 이 별을 찾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별의 적도 좌표계는 6시 그리고 45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위,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에서부터 천구의 북극을 향해서 고개를 위로 들었기 때문에 플러스 45도가 돼요. 요렇게 해서 천체의 위치를 천구의 적도랑 천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얘는 지구상의 어디에서나 동일한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춘분점을 0시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 황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태양이 요 위치에 있을 때, 다시 말해 적경이 6시에 있을 때 태양의 고도는 그럼 몇 도가 될까요? 자, 태양이 적경 6시에 있을 때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천구의 적도에서부터 23.5도를 올라간 상태로 있겠죠. 왜냐하면 태양이 이 황도는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태양은 이 위치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태양의 적도 좌표계가 여기가 되겠죠. 우리는 이 위치를 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태양이 이렇게 위치할 때 태양의 일주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천구의 지금 북극이랑 남극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스듬하게 여기가 적도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평선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렇게 지평선에 표시를 한 상태에서 태양이 요 위치에 있다고 해봅시다. 1년 동안 오늘은 태양이 요 위치에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태양은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하늘을 움직일 텐데 지구가
자전축을 따라서 자전을 할 때 자전을 요 방향으로 하겠죠. 그러면 천구에 있는 별들은 이 자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북극이랑 남극을 기준으로 지구가 요렇게 회전을 할 텐데, 그러면 태양이 요 위치에 있으면 얘는 여기서 요런 궤도를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오늘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에 의해서 태양은 요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의 자전. 그러면 나는 지평선에 대해서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냐면, 지평선은 여기예요. 지평선에 대해서 태양이 요렇게 떠서 남중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쏙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하지점에 있을 때 나는 지평선에 대해서 태양의 운동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요거를 깨끗하게 옆에다가 그린다면 나의 지평선에 대해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것이 하지에 있을 때의 태양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동지점에 있을 때도 있어요. 자, 동지점은 어디냐면 황도를 따라서 태양이 움직이다가 제일 밑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가 동지예요. 동지의 적경은 18시. 왜냐면 0시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왔죠. 18시 6시간씩 3번 왔고, 적 위는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 마이너스 23.5도예요. 이게 동지점에서의 적위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태양이 일주 운동을 하면 또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있고 지구는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할 건데, 이렇게 자전을 하면 천구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따라서 태양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얘는 이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동지 때의 태양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동지 때의 태양을 내가 지평면에 대해서 본다면, 지평면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계속 지평면 밑에 있다가 여기서 잠깐 떴다가 다시 지고 이렇게 계속 바닥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평면은 여기 있죠? 여기 위로 잠깐 떴다가 금방 지고 쭉 땅 밑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동지에서 동지 때의 지평면에 대한 태양의 움직임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여기서 잠깐 떴다가 금세 지는 거예요. 잠깐 떴다가 금세 집니다. 따라서 이것이 동지 때의 태양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북점, 여기가 남점, 여기가 또 북점, 여기가 남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동서, 여기도 동서가 되겠죠. 그러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하지 때는 동쪽에서부터 잠깐 북쪽으로 치우친 위치로 떴다 지고, 동지 때는 동점에서부터 남쪽으로 치우친 위치로 떴다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와 하지 때의 태양의 일주운동 궤적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춘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황도를 따라 천구의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천구의 적도와 만나는 지점을 춘분점 0시라고 하고요. 태양의 적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때. 그리고 계속해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6개월이 지나면 하지에 오겠죠. 하지점은 황도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점이고 이때 태양의 적위는 플러스 23.5도예요.
추분점은 태양이 황도를 따라 내려가면서 천구의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내려가고 이때 태양의 적위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동지점에서는 태양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황도상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때 태양의 적위는 마이너스 23.5도가 되죠. 그래서 태양은 이렇게 황도를 따라서 춘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움직입니다.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태양의 연주 운동이에요. 1년 동안 달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체의 좌표를 활용을 할 때 이렇게 황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황도를 활용을 하고요. 여기서 적도 좌표계는 관측 장소나 시각의 변화와 관계없이 천체의 위치가 일정한 값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면 자, 위도는 적도를 이건 지구의 위도 말하는 거네요. 그 북극을 플러스 90도, 남극을 마이너스 90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관측자가 서 있는 평면을 무한히 연장해서 천구와 맞닿는 대원은 지평면이라고 하죠. 지평선이라고 하겠네요. 천정과 천저를 지나는 대원은 수직권입니다. 그리고 북점과 남점은 뭐가 지평선과 만나나? 좌우선이 만나겠네요. 그죠? 그리고 좌우선과 수직권의 시간권과 수직권의 교집합이 좌우선이기도 하죠. 동점과 서점은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이 만나는 두 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천구의 북극이랑 남극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적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 되죠. 동점, 서점. 그래서 동점과 서점은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이 만나는 두 점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여섯째,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은 지구의 자전축, 무한히 연장해서 천구와 만나는 두 점이죠. 그리고 옆으로 돌아와서 조그만 문제 1번 지평좌표계는 천체의 위치를 방위각과 고도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 방위각은 북점을 따라 북점으로부터 지평선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고요. 고도는 지평선에서 수직권을 따라 선체까지 측정한 값입니다. 적경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이 방향이니까 얘도 똑같이 얘는 반시계 방향이죠. 이거를 우리는 서에서 동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적위는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시간권을 따라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맞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끝.